오늘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판사들의 끝없는 탈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진 판사 징계 처분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광주고법 판사 A씨 2012년 음주운전 후에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보통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데 너무 약한 처분이었죠. 이 판사 그의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라 개혁까지 했습니다.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황모 판사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도 했고요. 다음엔 2012년에는 지방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와 불륜을 일으켜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1일이었죠. 새벽에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만취해서 술값이 비싸다며 행패를 부리면서 출동한 경찰, 종업원 폭행하다 자신이 부장판사라면서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실제 2년에 1명꼴이던 문제 판사가 최근에는 1년에 3명꼴로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판사 수가 늘어나면서 기강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막말 판사, 황제놀이로 문제가 된 향판 등 판사들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김정은과 숫자 666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중앙일보 보실 텐데요. 지난 9일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북한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이날 최고인민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바로 666명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김정은의 선거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666 선거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687명의 대의원 중에 이날 21명이 불참해서 66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3번을 곱하면 김정은의 생일인 216 나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도 김정은의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666이라는 숫자,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상징 숫자이기도 해서 더 흥미로운데요. 과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실 텐데요. 네, 한국일보 기사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좀 집중해서 보시죠. 이 사진은 1987년 부산에서 한 시민이 우소를 벗고 최루탄은 더 이상 쏘지 마라 라면서 달려나오는 장면입니다. AP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20세기 100대 사진으로 뽑은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사진이기도 하지요. 자, 위의 사진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옆에 사진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터키 경찰들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최루탄을 쓴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을 묶어주는 공통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최루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아시아에서 중동에 우리가 수출한 최루탄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레인을 보면 147만 발이나 수출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이 최루탄 사용이 금지가 되었는데 이 수출로 방향을 튼 것이죠. 터키에서 시위에 불을 붙인 터키 이한열로 불리는 엘반군 역시 국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 체류 중인 바레인 청년이 우리나라 시민단체에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우리나라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방사청에서 바레인 수출을 잠정 중단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 보시죠. 묘부조자, 인상체득, 계피, 계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쪽을 보시면 요부조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인상체득은 치아 본뜨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광복 이후에 일본식 법제를 그대로 따오면서 한자어 일본어 표현을 안 고치고 그대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법률 용어를 좀 쉽게 만들자며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쟁점 법안에 밀려서 상임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한자투의 단어들을 법률을 이해하고 개학 약관을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언어는 일종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자가 봄을 많이 탄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1억 건의 이 검색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알 텐데요. 남자가 봄에 더 민감했습니다. 검색어 1억 건을 분석한 결과 봄에 간 검색어, 감성어, 또 생활어, 패션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왠지 봄 노래, 봄꽃 같은 언어를 검색한 사람 여자일 것 같은데 남자가 더 많았습니다. 많이 차이가 났죠? 오히려 날씨나 청소 같은 생활어는 여자가 높았고요. 패션 정말 의외였습니다. 패션 역시 남자가 더 높았습니다.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봄은 여자, 가을은 남자라는 계절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매 패턴에서 남자들이 봄에 예민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봄 타는 남성들, 봄 총각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죠?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